88일 차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공휴일이라네요. 휴일이 없이 저는 그냥 계속 가니까 쉬는 날인지 몰랐습니다. '왜 쉬지?' 했더니 한글날이네요. 그쵸? 네. 한글날. 오늘은 72 페이지 다섯 번째 줄 하다가 여섯 번째 줄 나가야 되는데 인제 시간 보고 깜짝 놀라서 어제 끝났습니다. 30 분이 되는지 몰라가 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친구가 막 중독된 듯이 계속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엔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처럼 평생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해빙이 쓰면서 즐거움, 기쁨을 느끼라고 그랬잖아요. 느끼라고 그랬는데 그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 기쁨을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해빙하면서 그냥 다 쓰는 거지 뭐 다 펑펑.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나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그쵸. 펑펑 쓰고 헤비만 하면은 뭔가 불공평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정말 헤빙을 하면서 쓰는 것이지. 쓰면서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내가 알거든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뭘 신나게 쓸 때는 그냥 막 있잖아. 막 200 이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신나게 씁니다. 분노로 막 쓰고 그냥 막 써요. 근데 쓰고 나서는 딱 뭔가 있잖아요, 밑에서. 설컹설컹하는 거라든지 뭔가 느낌이 있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안다니까요. 누구도 본인이 싹 알거든요.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쓰면서. 제가 인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완전 부잔데 내가 다 있잖아요. 그 재산 내가 다 가져가야지 하고 다 써 버린대요. 써 버리면 그게 누구 거냐고. 부모님 거냐고. 부모님 건데 내가 막 갖다 쓴 거 나쁜 자식인 자식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썼으면 내 거라는 거야. 근데 진짜 기쁘게 썼으면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기쁘게 썼으면 내가 에너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기쁘게 썼느냐. 뭔가 아닌 듯 알거든요, 무의식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했구나.' 뭔가 좋은 의도로 해서 했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있기 싫어서 막 풍요롭게 돈을 막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싫어서 없애버리려고 썼는지 안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진짜 내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싹 보잖아요. 그럼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돈을 써도. 그럼 평생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감을 느끼면서 쓰면 계속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불안하니까 걱정해야 되잖아. 불안을 또 느껴야 되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면 뭐 아이고 너무 좋죠. 알아차리는 것부터 하나.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지 먼저 하나.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왜 그렇게 이런 걸 왜 느끼고 왜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을 인제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하는 거야, 불안. 불안을 쓰면서 불안하고 아닌 거 알면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계속 불안을 경험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많이 돈 썼어. 어떡하지 많이 썼는데." 하면서 또 뭐예요? 비싼 걸 또 질러. 빚내서 뭐 차 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는 거야. 카드값이 무섭다고 징징거리면 이게 신념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믿음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카드값이 무섭다고 징징거려야 되니까 또 어때요? 또
카드값이 무섭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징징거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 계속 이게 인제 똑같은 상황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 쓰면서 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쓰면서 느낌이 불안감을 막 느끼고 있어. 그건 해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봐야 돼요. 기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깐요. 막 진짜 기쁘게 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게 속에서 느끼는 거랑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 느낌과 감정은 다르다. 무의식에서 느끼는 어떤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나를 제대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과 현재 의식이 다르거든요. 무의식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딱 보고 딱 있을 때. 그게 자꾸 어릴 때 사건을 찾아야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시각이 점점 생겨요. 그것도 지나가서 '어 이건 거 아닐까?' 하다가 뭐요? 점점 '어머 이런 이거 맞네, 맞네.' 하는 이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 게 과거에 어릴 때의 상처가 없어져야지만 순수하게 나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느끼는 바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내 거로 가져오는 게 저도 뭐 밖으로 갈 때가 더 많죠. 밖으로 갈 때가 많은데 그건 곧 내가 한 말은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거예요. 어제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는 저희 들어왔 네. 근데 참 이렇게 그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어떤 예시나 어떤 현재 일어난 거니까. 없는 걸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왔는감.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뭐 상관없고. 어쨌든지 간에 뭐 다른 어떤 그 뭐야 다른 어떤 거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그 내 거라는 거로 가져온다면 내 거라는 거로 가져온다. 먼저 한 번은 걸러야 돼요. 뭐 어쨌든 뭐 뭐라 그랬더라 어제 뭐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뭐 그것도 좀 뭐 하여튼 뭐라고 했는데 뭐 그 얘기가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한 번은 '엄마한테 내가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거 한 번 걸러 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고 또 단계가 일로 오면 그러면 진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거나 장애가 생각의 장애가 딱 생겼을 때는 다 결론은 뭐예요?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느꼈던 거 어릴 때 그런 거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나한테 내가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를 찾아오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직 단계가 있어요, 단계. 계속 하다 보면.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그럴까 봐 아직 안 들어왔나 어제 늦게 갔더니 늦게 갔는데 예. 아직은 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분 똑같은 이름 두 분이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단계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거는 엄마한테 느꼈던 거를 한번 찾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나한테 내가 생각하고 엄마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라서 내가 생각했던 건 다 내 거라는 거. 그걸 자꾸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요새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도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봐요. '뭘 느끼지? 저기서 뭘 느끼지?' 근데 그게 다 내 거인 거야. 근데 절대 내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 사람 거 같잖아요. 제 거 같잖아요. 그쵸? 그거 가져오는 거를 먼저 하시면 편안해요. 편하고 뭐예요? 전환시킬 수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고요.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변형이 돼요. 근데 절대 내가 내 생각 같지 않잖아요. 저 사람 같아, 저 사람. 그쵸? 쟤 같지 나 같지가 않다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 불안한가?
정말 행복하게. 누구 밥을 사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밥을 많이 사고 마늘 많이 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밥을 사면서 정말 흔쾌히 즐겁게 사는지 사면서도 뭐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슬금 들으면 안 좋다는 거. 그 사도 있잖아요. 복사해야 되는데 사도 예 안 좋죠. 사서 사는데. 그쵸? 그래서 기분 좋게 사는 거 뭔가 돈을 썼을 때 그 느낌은 내가 제일 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제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비슷해요.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빈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그랬어요. 기쁘게 막 쓰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네.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 시간이라고 24 시간뿐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지요. 다 써버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연봉이 크게 뛰어 기뻐. 그래서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틀리겠죠.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 올랐다. 또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끼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죠. 그쵸? 불안하고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잊기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 거. 그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걸 뜩 읽는데 아침에 그냥 동성로 여기 촥 나오는데 막 술에 취해서 막 흥청망청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으악." 하고 막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술 정말 많이 마셨는데 공부하면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셔요. 그 기분을 알아요. 필름도 한 3번 끊겨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웃겨요. 저보고 "아 술도 마셨냐."고. 아이고 약간 좀 고어 기질이 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일방통행 약간 기질이 있어 가지고 마시면 그 흔들어야지 되고 한 잔 있잖아요. 이랬는데 오는데 보니까 막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술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잊기 위해서 먹는대요 술은. 그러니까 중독된 거 있잖아요. 잊기 위해서 먹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잊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잊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그냥 회피하는 것뿐인 거죠. 그쵸. 외부에서 보는 기쁨 강아지를 보고 너무 너무 좋아.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서 왜 프로에서도 보면 진짜 즐겁고 막 내가 봤을 때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TV에서. 그런 걸 일부러 인제 유튜브에서 보는 거. 이런 것도 임시로는 괜찮지만 진짜 근원에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 '아 내일 죽을까 봐 내가 불안해하는데 막 돈을 쓰면서 막 뭔가 회피하고 대신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니까 이야 이거 술 마시면서 막 있죠. 술 마시면서 회피하고 잊으려고 마셨던 거.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요. 저는 옛날에 그 느낌이 술을 딱 마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술 주사가 시작이 되는 게 웃는 거부터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옛날부터 이게 있었구나. 근데 숨겨져 있던 게 나왔네.' 제가 아침에 되게 많이 그 보면 그냥 신나요. 요새는 다 그냥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심각한데 희한하게 제가 술만 딱 먹잖아요. 그러면 질질 웃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들 찔러요. "저 술 취했다, 취했다." 이러거든요. 웃기 시작을 하면. 그게 지금은 술 안 먹어도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취하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대신해서 뭔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하여튼 기억나는 술 이렇게 필름 끊긴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한 3개 정도가 막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깼더니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 할 때라서 그 스타렉스 있잖아요. 봉고차 있었는데 자다 깨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이 아니라서 '어디지?' 하고 보니까 차 맨 뒤에 있잖아요. 차 뒤에 지에 있는 이불하고 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취해서 늘어지니까 아니 남자가 그것도 하나 못 들어 그냥 그 뭐 안 데리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이불이랑 끌어다 가서 덮어 주고 이래 간 거 있죠. 웃기는 남자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왜 그것도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맨 뒤에서 잔 적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필름이 완전히 끊겨 가지고 새벽에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인제 예전에는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공부하기 전의 일이니까. 공부하기 전에. 근데 인제 지금은 공부하면서 인제 어떤 어릴 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 이렇게 뭔가 근데 술 먹으면서 사귄 친구는 뭐 흥청망청 그냥 진짜 환상 속에서 만나고 막 이러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진짜 내가 연봉이 오르고 정말 써도 풍요롭고 가치가 있고 뭔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의도가 정말 순수한 거 있잖아요. 순수하게 뭔가 밥을 사도 내가 의도가 '아 그냥 감사할 뿐이네.' 하고 하는 거랑 뭔가 밥을 사 주면서 있잖아 뭐예요? '아 나한테 잘해 주겠지.' 하고 하는 거랑 그런 거랑은 틀린 거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바라는 거 없이. 근데 연봉이 막 올라서 이렇게 밥을 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고 감사한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감사함을. 그래서 감사함을 또 느끼면 감사한 게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감사를 느끼느냐, 내가 불안감을 느끼느냐. 그쵸. 두려워하느냐, 돈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틀리잖아요. 내가 풍요로울 때 '아 그냥 진짜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거랑 그냥 과시하려고 하는 거, 낭비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랑 해빙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때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고통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고통을 경험하고 불안을 경험하고 막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저항하려고 하는 거 저항할 수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너무 웃긴 게 어제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거치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치대를 이렇게 딱 놓고 딱 수업 준비를 뜩 하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맞춰 주면서 선생님이 되게 인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밝으시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맞춰 드려야지 되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게 편하게 저도 이거 화면이나 이런 게 제가 편해야 되니까 이거 맞춰 드려야 되는데 좀 내리고 내리고 하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툭툭 내리니까 쑥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있다 쑥 내려가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앞에서 "뭐야 저항하는 거야?" 이러는데 저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만져서 툭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저항하려고 하는 건가? 왜 그런 건가?'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나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딱 뭔가 이렇게 반응이 딱 오실 때 딱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뭘 하나 딱 제끼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다 쑥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 저항하는 거야?' 하는데 보니까 '아 이거 저항하려고 준비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탑, 스탑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 그런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나의 어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쵸? 예. 그래서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습관적으로 막 하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해서 내가 나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일어난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걸 잘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과시를 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 게 너무 좋다는 그런 거를 내가 알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과시하려고 하지?' 내가 여기서는 내가 인제 죽음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아 대박이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자 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해빈과 낭비의 차이예요. 해빈과 낭비의 차이. 기뻐서 정말 의도도 좋고 막 이럴 때와 불안해서 쓰는 거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나를 알아야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면 뭐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20만 원이나 주고 뭐예요? 똑같은 거. 꼭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뭔가 어릴 때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거 분명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생각을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지 바른 행동을 하잖아요. 내 행동하고 내가 하려는 게 맞아.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생각을 내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 그러셨거든요.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니까 정확하게 맞죠. 근데 그거를 현명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딱 한다면 그쵸. 좀 더 뭔가 나보다 의식이 높고 좀 뭔가 의식이 높다. 사랑이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도요. 근데 그것도 볼 수 있는 건 내가 상처가 없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으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해석을 해요, 내 식대로. 그것도 잘 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청소하고 바꾸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 바로 못 보더라니까요. 바로 못 봐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인제 복이 있어 가지고 귀인을 만난 거죠. 귀인을. 10년 전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완전 귀인을 만난 거죠, 선생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근데 뭐예요? 다 이상하게 보이는데 쟤도 이상하고 얘도 이거 '아 참 쟤 이상하네.' 하면서 '돈 벌겠다는데 왜 저러고 있어?' 이러고 이해가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상처를 통해서 뭔가 해서 인제 이게 재맥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 저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 표출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있잖아요. 정말 그 표출을 정말 다 다르게 하는 거 있죠.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표출되는 게 사고를 쳐서 막 잘 보여서 뭘 어떻게 해서 아파서 막 별의별 표출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관심 가지려고 하는 표출되는 게 엄청 많다는 거.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잘해야지만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해야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야단 맞을 짓을 저희 오빠가 그랬거든요. 저는 딱 보니까 이게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자꾸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야단 맞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야단 맞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맞는데 그게 그전에 그 업이랑 연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업이랑 연결되니까 이 오빠는 자꾸 야단을 맞으니까 제가 둘째인데 딱 태어난 딱 보니까 뭐예요? 별로 그게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저는 뭐야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게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걸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고 오빠는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관심 갖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관심은 다 끄는데 어떻게 끄느냐 그거죠. 그 내 인생이 지금 하고 있는 패턴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야 그 기똥차요. 엄청 기똥차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근데 어릴 때는 관심을 좀 유도를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아프면 막 있잖아요. 엄마가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저희 남편도 "아파요 요새."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엄마가 사라지시더니
마누라가 마누라인데 엄마도 아닌데 막 엄마 마누라가 엄마인지 착각을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아 관심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 남편은요. 그 만두 있잖아요. 만두는 왜 돼지고기가 인제 갈아서 넣어 놨는 게 냉동돼서 쪼금 시간이 지나면 꺼내 먹는 거잖아요. 고런 걸 딱 기가 막히게 딱 먹으면 옛날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 팔뚝 이쪽에 막 불뚝불뚝불뚝 있잖아요. 뭐가 겁나게 샥샥 올라와요. 이렇게 그 엉덩이 밑에 그 허벅지 뒤쪽으로 해 가지고 막 뭐가 이렇게 불글불글 한 달에 한 번씩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많이 그게 인제 좋아지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죠?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왜 고등어도 쪼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좀 약간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개구리를 좀 많이 잡아먹어서 튼튼하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건강하다라는 게 좀 있기는 해요. 엄마 때문에 좀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닌겔 맞으면 또 좋아진다 몸살이 약간 이런 신념이 있기는 해요. 주사 맞는 것보다 닌겔 맞으면 뭔가 피가 샥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주사 맞으면 안 나는데 닌겔 맞으면 더 빨리 나. 닌겔 맞아야지 낫는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저기 백성혜 씨는 닌겔 맞아야 낫는다고. 그거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게 닌겔 맞는 걸 좋아하세요. 닌겔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왜 저렇게 닌겔 맞지? 닌겔 맞지?' 저항하면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인제 '닌겔 맞으면 낫는다.'라는 거 있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제가 어릴 때 인제 개구리를 엄청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뒷다리를 샥. 지금 같으면 하라 그래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뭐 감각도 없었는지 있잖아요. 샥 잡아 가지고 도르코 면도칼로 싹 이렇게 하면 샥 이제 앞에는 못 나가고 도망가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따라하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신념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하다라는 건 또 있어요. 예 건강하다라는 건 있는데 저희 남편은 뭔가 좀 관심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엄마한테 관심 왜냐면 아들만 넷이거든요. 아들만 넷인데 둘째인 거예요. 동생들이 둘이 생겼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어때요? 엄마 관심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제 저희 남편은 이게 막 알레르기로 해서 막 샥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야. 몰랐죠. 옛날에는 속았죠. 막 어머 어떡하냐고 병원 그러니까 막 싹 올라가면 막 멀리 있잖아. 24 시간 안에 병원에 가 가지고 주사 맞고 오고 독하잖아요, 피부과야. 그 간이 많이 상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맞고 오면 쫙 깔아앉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쪼끔 이제 늦어지긴 한데 이제 그것도 관심 안 주고 막 이러면요. 더 센 거 가지고 더 센 거 가져오더라고요. 그 수술까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알면 스탑하죠. 왜냐면 몸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계속 갈 때까지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프게 해 가지고 막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크게 아프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잘 사용하려면 내가 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려야 스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엄마한테 관심받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걸 계속해요. 몰라요. 다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그래서 막 말 안 해야 돼요. 누구 우리 집안에는 막 어지럽히고 난리를 쳐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뭐예요? 어릴 때는 관심 받으려고 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 뭐예요?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되면 내 몸 아프게 하면 내가 몸을 쓰는데 힘든 것이고 뭐 내가 어지러워 놓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이 어지러운 거라 밖에 나가서 일도 잘 어지럽게 할 것이고 지금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이라서 지금은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잘 보이고 관심 받기 위한 행동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의식은 어때요? 어린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계속 야단 맞고 지금도 삶이 힘들죠. 야단 맞는 삶으로 사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아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는 게 어때요? 내가 망가져야 야단을 맞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래서 야단 맞는 거를 선택했고 오빠가. 예. 저는 좀 그래도 엄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에 인제 선택을 했고 막내는 떼쓰고
고집 부리고 막 있잖아요. 막 그렇게 선택을 해요. 떼쓰고 고집 부리고 이제 부산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야 막 고집 떼쓰고 저희 엄마가 그랬잖아요. 항상 "으유." 그 막내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하잖아. 화났다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으유 난 걔하고 얘기하는" "으유." 진짜로 막 이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릴 때 했던 게 지금도 나타난다. 지금 우리는 성인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의식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행복한 해빙을 해야 돼요. 과시하려고 낭비하려고 하는 해빙이 아니라 그건 뭐야? 빨간 신호의 해빙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의도도 정말 보고 진짜 이 돈을 잘 쓰고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뭐 살아온 게 그래도 50 년이 넘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다 보니까 또 들은 것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또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뭐가 이렇게 막 경험했고 간접 경험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계속 이야기가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나를 한번 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의도가 좋은 건지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니면 그냥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알면 정말 좋죠. 그래서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